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술 한잔 걸치셨네. 오이들이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1688 5252 불러주세요. 1688 5252 대리운전. 1688 5252 불러주세요. 1688 5252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만원 상품권 드려요. 1688 5252. 외교 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종착토크. 매주 월요일의 고정 코너 종창브라더스의 종착역이 없는 종착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디펜스 21 플러스 김종대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 참 이제 기가 살아가지고 다시 오셨어. 나는 처음에 살았나 죽었나 했어. 전화하셨더라고요. 살았니 죽었니. 그런데 뭐 기가 펄펄 살아오고 내가 이제 갈 차례야. 아니 딱 그 처음에 만났는데 나는 살고 선배 표정이 너무 어두워. 걱정이 근심이 커지고 있어 내가. 그래서 이제 마카산삼을 빨리 보내드려야 돼. 마카산삼 필요해. 네. 그래서 그 송창식 노래 내가 살고 내가 가야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네, 그 오늘 함께 해야 되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 원장님. 네, 팟짱을 하면서 승진도 되신 원장님께서 제가 오늘 첫날 자리를 떴어. 어디 간 거야? 김창수 원장님 어디 계신지 우리 잠깐 듣고 올까요? 예, 그 제가 6월 1일 복귀를 앞두고 마이크 앞에 다시 서게 됐는데 오늘은 5월 26일인데요. 제가 이렇게 급하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종창 브라더스의 창 김창수 선배가 오늘 급하게 출장을 간다 그래서 미리 사전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전화 연결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김창수입니다. 네. 예. 원장님. 예. 네, 2달 만에 네. 장윤선의 목소리를 라이브로 듣고 계세요. 아, 그렇네요. 네. 그 전혀 반가운 투가 아니야. 아니, 근데 네. 제가 장윤선 기자님 복귀하는데 네. 이 자리에서 열렬히 뜨겁게 그러니까. 환영해주는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 방송을 못하게 되는 안타까움 때문에 네. 뭐 별로 환영하는 목소리 아니라 그랬죠. 네. 안타까움이 묻어있는 목소리입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6월 1일 맞춰서 출장 계획을 짜신 것 같아. 에? 아니에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박정우랑 계속하고 싶은 거 아니야? 아니, 제가 왜 지금 출장을 가느냐.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유는 네. 이 장윤선 기자님하고 장윤선 기자님의 복귀를 제가 피하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 날짜는 완전히 오리 뭐라 그러나요? 그거 오비락입니다. 네. 그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인천공항입니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인천공항인데 지금 런던 네. 갈 예정입니다. 그 무슨 일로 가시는 거예요? 무슨 일로 가냐면은 저기 장윤선 기자님 쉬는 동안에 신문 같은 거 자세히 안 보셨나 보죠? 제가 그 감을 김정은 위원장의 형 김정철이 런던에 나타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소식이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 그를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일단은 왜 가는지를 말하기 앞서서 안 가는 이유를 먼저 말해야 되는 거죠. 안 가는 이유를 하나하나씩 제외를 시켜보면은 일단은 김정철 만나러 가는 건 아니다. 네. 그 다음에 장윤선 기자의 복귀에 어깃장을 놓기 위해서 일부러 피하는 것도 아니다. 네. 그리고 김종대 편집장 혼자 쓸쓸하게 방송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다. 뭐야 그럼 뭐야? 빨리 얘기해. 장윤선 기자와 지정래 입장이 둘이 네. 다 빼놓고 화기애애하게 방송하는 그거를 내가 보려고 일부러 피하는 것도 아니다. 예, 다 아닙니다. 예. 결론은? 예, 아닌 게 본론은 런던에 이 채텀하우스라는 네. 무슨 마우스? 채텀하우스요. 아, 발음이 워낙 안 좋습니다. 잘 안 들려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 런던 스타일로 해줘. 런던 스타일로. 런던 스타일 발음이 안 돼서요. 그런 네. 싱크탱크가 있는데 네. 거기에 뭐 싱크탱크와 뭐 조사 또는 뭐 교류 이런 것들 목적으로 해서 런던에 다녀올 뭐 지금 인천공항에서 있습니다. 지금 보안검사 때 지금 앞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딱히 뭐 네. 꼭 6월 1일 날 가야 되는 컨셉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 뭐 교류를 꼭 6월 1일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어? 내가 보기에 이게 예. 그 뭔가 좀 흙이 껴 있는 것 같아. 어? 네. 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네, 다른 누구랑 분들 가요? 누구랑? 가는데 네. 그거는 차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아, 왜냐하면 제가 누구랑 같이 가는지를 말하는 순간 네. 그분과 제가 같이 갔다는 이유만으로 네. 이 저의 출장 목적이 관심이 그분으로 이동돼 버릴 것 뭔가 같아요. 중요한 사람이랑 그래서- 가는구나. 예? 아니요. 장윤선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따로 있었어. 아유 삐져. 네. 거기서 채텀하우스하고 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강연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 일정이 맞추다 보니까 비행기표가 그렇게 잡혔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뭐 제가 없어도 우리 장윤선 편집장이 복귀 무대이고 또 김종래 편집장이 워낙 뛰어난 이 팟캐스트계의 스타이기 때문에 네. 뭐 아무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히 다녀오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시고요. 네. 그럼 6월 둘째 주에는 우리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또 그때 또 출장 물론이죠. 잡는 거 아니야? 어? 네, 잘 다녀오시고요. 저희가 장윤선의 팟짱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2달 동안 비워서 너무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2달 동안 저 없는 사이에 정말 잘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유 뭐 더 감사하고요. 예, 자세한 인사는 우리 만나서 할까요? 예, 그러시라고 어쨌든 네. 복귀 무대에 제가 곁을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까 제가 밴드밴드라고 말했던 건 제 본심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복귀 자리를 제가 배시켜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섭섭하고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네. 굉장히 너무 오피셜하게 나오니까 약간 좀 저 수박 겉핥기로 인사하는 것 같아. 잘 다녀오시고요. 6월 둘째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뵙죠. 네. 없는 사이에 영국을 가버린 거야. 이렇게 제가 굉장히 서운했거든요. 그래서 전화 끊은 다음에도 한동안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에 올 테니까 자르지 말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 자리를 대신해서 오늘은 저를 대신해서 무려 2달 동안 팟짱 진행을 해온 박정호 기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네. 네. 여러분 박수! 아유, 박수까지. 진짜 너무 아유, 고마운 주시고요. 거예요. 아유, 아닙니다. 아니 물론 그 우리 고정 코너를 맡아주신 네. 그 코너지기 분들께도 너무 감사를 드리지만 특히 제가 박정호 씨가 없었으면 제가 아마 2달을 못 쉬었을 거예요. 아이고. 계속 하지 그랬는데. 초기 반응은 네. 들을만하다. 장 기자 안 돌아와도 되겠다. 내가 그 얘기 듣고 막 엄청 산에 다녔잖아. 이래가지고 우리가 약 좀 계속 올렸죠. 그래 박정호 기자가 장 기자 이제 돌아온다 그럴 때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요. 그러니까 표정이 벌써 어둡더라고. 아, 선배가 건강을 회복한 건 좋은데 아씨 왜 와? 아니고요. 그건 말을 아니고요. 못하고 아니, 있어. 말을 못하고 저는 아니, 선배가 언제 오나 정말 기다리고 네. 있었고 네. 건강을 되찾았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네.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뺑덕어맘도 필요하고 네. 또 없으면은 보고 싶다고. 네. 그런가 하면 이런 연계 새로운 앵커도 필요하고. 키워야 돼요. 예. 네. 아, 저의 저희 연계네요, 여기서는. 올 하반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예.
박정호 키우기 프로젝트라고 제가 오늘부터 가동을 시작을 하려고 지난주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벌써 저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잖아요. 예. 뭐 이건 키워 봅시다. 예, 네. 콩나물 키우듯이. 네, 콩나물 키우듯이 이렇게- 우리가 꿈나무로 옛날에 88 꿈나무 있었잖아요. 아 꿈나무. 예. 88학번들 꿈나무 키운다 그랬는데 어. 박정호 씨가 올해 몇이에요? 저는- 40살이에요? 그고요. 그러면은 97학번인데. 네. 네. 이제 곧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를 100세 대비해서 시대를 준비해야 돼. 청년 하나를 키워야 키워야. 귀 하나 나나 편해지는 그래 거야. 맞아 선배. 2030년 넘어가면은 어떡할 솔직히 거야? 말해서 우리가 의릴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갖고 못 놀아. 맞아. 지금이야 이제 이렇지만 그때 가서는 우리가 눈치 봐야 맞아. 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박정호. 하나 키워놓자 이거야. 우리 잘하자 박정호한테. 아주 잘해야 돼. 정호야 우리를 네. 키워줘. 아유, 무슨 아니 제가 요새 열심히 듣는 팟캐스트가 있어요. 네. 송은이 김숙의 네. 비밀보장이라는 프로인데요. 제가 언제 한번 그분들 모시고 싶은데 섭외가 안 돼. 근데 거기 김숙 씨가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굉장히 잘 나가던 시절에 김신영 씨가 와가지고 선배랑 같은 무대에 쓰고 싶다고 꼭 훌륭한 개그맨이 되고 싶다 그랬대요. 요새는 김숙 씨한테 김신영 씨가 그런데요. 열심히 해보라고. 우리도 그런 날이 곧 와. 아이고 멀지 않았어. 멀지 않았어. 저 뭐냐. 올가을이면 올 걸 수도 있어. 아니에요. 아유, 뭐 또 그런 말씀. 아니 우리뿐만 펴서.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돼요. 네. 그래서 저기 청년들한테 잘 보여서 지금 20대 화난 애들 있잖아요. 네. 그 3포 세대, 4포 세대 하는 맞아요. 이 우리 다음 세대들 저렇게 화난 거죠. 난 무섭다고. 무서워요. 나중에 저게 어떻게 우리한테 그러니까. 되돌아올지. 저 화가 다 예. 온다니까. 우리 죽기 그리고 전에 저 다 갚고 가야 돼. 박근혜 대통령 기간 중에 청년 실업률이 40% 올랐습니다. 지금 10%대가 넘어갑니다. 세상에. 예, 원래 이거 몇 년 있어야 이렇게 되는 걸로 우리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무섭게 청년 실업률 치고 오르잖아요. 네. 네. 예, 이제 보십시오. 이제 한 5년 지나고 10년 지나가지고 저 이제 화병, 우라, 그다음에 쌓인 응어리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라가 쌓이고 화병이 쌓이면 이게 폭포수처럼 나오거든요. 네. 감당 안 돼요. 그 집단적으로.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네. 네. 이 참 큰일이에요. 저는 화병은 안 쌓였습니다. 지금 너무 기쁘고요. 장 선배가 돌아오셔가지고. 실업자가 아니거든. 키워준다 그러니까. 거봐 벌써 말려들잖아. 아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술은 강해. 여태까지 그 얘기 유도하려고 이렇게 얘기한 한 거야. 아유 진짜. 아니 왜 우리가 정신 좀 아침부터 그래. 바쁜 시간에 이 얘기 길게 하겠어. 장윤선 선배와 김종대 편집장님 당하지 못하겠네요. 제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그동안 제가 진행을 해왔지만 네. 오늘 제가 딱 게스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네. 말을 못 하겠어요. 그냥 네네 이러면서 손에 땀이 나고 있어 박정호 씨. 아유, 이마에 이마에 땀이 땀 나고 송글송글 지금 맺히고 있어요. 자 힘듭니다. 선배 네.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외교 안보 전문 프로로서의 면모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싱가포르에서 지금 아시아 안보 대화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거기서 날아든 소식부터 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름도 어려워 순젠거 맞습니까? 순젠거. 이 순젠거. 순젠거. 네.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직함도 어려워. 부총참모장. 사회주의가에 다 있는 직함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한민구 장관한테 한마디 했어요. 사드. 한반도 배치 이거 좀 곤란하다. 니네 할 거니?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예정된 수순이죠. 그런데 중국은 이미 미국하고 사드로 한판 붙을 각오예요. 이미. 예. 제가 장기자 안 계실 때 여기 나와가지고 중국 갔다 온 얘기 다 했는데 네. 제가 꽤 높은 사람 정보통들 만났거든요. 근데 한국 입장에는 관심도 없어. 그냥 미국의 어떤 전략적 입김에 한국이 어떻게 놀아나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건데 네. 미국의 사드로 밀리면은 더한 압박이 중국에 가해진다고 이 사람들은 보기 때문에 아예 안 밀리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아예 이제 또 한국은 도외시되고 미국과 중국의 이 전쟁이 미중 간의 이 안보 전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생긴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네요. 지금 그런 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대화가 이번에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저는 한반도의 지정학에 네. 매우 중요한 지금 분기점이 형성되고 있다고 봐요. 자, 우선 한반도가 완전히 갇힌 섬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선 가장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이제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면은 그거는 한국 정부 입장을 고려할 것 없이 한반도에서 미국과 직접 충돌하겠다는 이런 우리에 대한 아주 개무시하는 전략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일본하고 이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했어요. 네. 그런데 가장 쟁점이 됐던 건 뭐냐면은 한반도 북단 즉 북한에 대해서 일본이 작전을 할 때 이것이 한국 정부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 문제는 한국이 제기하고 일본은 답변을 안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한반도 사태에 개입을 할 때 대한민국의 그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한국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 일본 이 사람 이름 자꾸 잊어버리는데 그 방위성 장관 누구더라? 그런데 이 양반이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계속 쓰는 이유는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지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걸 간접적으로 표시한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국제법적으로 남북한은 별개 국가인데 네. 북한에서 일본이 작전하는데 왜 대한민국 나카타니 겐 나카타니. 네. 왜 대한민국 그 동의를 받아 이 의사 표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대답을 안 해버리니까 네. 한민구 장관이 뻘쭘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 한일 장관회담에서 제가 특이하게 보는 거는 한민구 장관이 또 의병장 아들이잖아. 손자지. 손자. 저 손봉수 의병장 한말의 의병장이었고 3.1 독립운동을 청주에서 주도하셨던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네. 독립운동가 출신 자손의 국방장관입니다. 독립운동가 출신들이 자손들이 요새 잘 나가네요. 저 야당 원내대표 이종걸 원내대표도 독립운동가 후예잖아요. 아니 야당은 가끔 되는데 네. 여당이나 국방부 국방부에 특히 처음이에요. 처음이지. 친일파 아닌 거 발 못 디디는데요. 거기에. 친일파 아니면 발 백선엽 장군부터 원조가 있어요. 지금도 기무사 가면 김창룡 사진 걸려 있어요. 에? 특무부대 김창룡. 진짜? 어. 설마. 아니 진짜라니까. 아니 독립된 지가 언젠데? 그 저기 기무사 창설 멤버잖아.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 악덕 친일파 5명을 꼽으라 그러면은 네. 거기에 랭킹으로 들어간 사람들 국방부에서는 다 위인이에요. 가면은 아시다시피. 왜 새삼스럽게 왜 놀라는 표정을 줘? 갑자기 열받았어. 열 받으라고 한 얘기야. 아니 내가 이렇게 열받으니 우리 청취자 애청자들께서는 땅을 치고 통곡할 얘기 될 거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더 열받을 얘기야. 네, 지금부터 그러니까 준비하세요. 그 한반도 북단에 일본이 한국 정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너는 가만히 있어 이 자식아 하고 우리가 가서 북한에 가 작전할 거야. 이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래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가 이제 명분인데 MD. 미사일 방어를 이제 하면서 일본이 미사일 방어 수준을 점점 높여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발사된 미사일을 방어하기엔 이미 늦는다. 네. 그러니까 예방 공격이 사전 방어. 네. 그럼 뭐야? 발사 징후만 보고도 때리겠다는 건데 네. 이게 한 3년 전에 일본에서 나온 방위계획 대강에 미사일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하고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집단적 자위까지라고 보고 한반도에 한국 영토 영에 들어온 건 한국 정부 동의받겠다. 그거 하나만 한 얘기예요. 안 그래요? 그것도 동의받는 것도 어떤 상황에 어떤 절차로 동의받느냐. 이건 이제 협의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동의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일본인 구출 작전을 하겠다. 어떻게 동의 안 해줍니까? 그다음에 미군 함정 호위 작전 하겠다. 어떻게 동의 안 해주니까? 동맹국가인데. 그다음에 우리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이잖아요. 유엔군 사령관이 일본의 8개 기지를 통제해요. 후방 기지를. 네. 그거 지원하겠다. 그래서 군사 활동하겠다. 어떻게 동의 안 합니까? 이 한미 연합 방위 체제하에서 네. 이건 자동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제일 예민한 거 그건 북한의
일본 자위대가 항공 폭격을 한다. 뭐 평양을 폭격한다. 영변을 공격한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요? 그다음에 한국보다 북한에 일본이 먼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이 걱정이네 진짜. 이런 걸 가지고 따져야 지금 얘기지. 네. 이런 거는 우리 정부가 제기는 했대요. 의병장 손자라서 그런 건 제한한다고. 아마 친일파 자손이었으면 안 했을 거야. 그것도 안 했을 거야. 예, 그나마 의병장 손자니까 좀 나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니까 생각해 보겠다 그러고 가버리네. 이런 호러. 확 그냥 가버리네 이게. 그러면 보십시오. 뭐야 우리는. 이번 샹그릴라 안보 대화에서 우리한테 무엇이 남았을까요? 다 개무시당한 것이요. 그러니까 너무 저기 뭐 주권 있는 나라 중국 같지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주권이 없는 것 같아요. 글쎄 주권이라기보단 네 주권은 그냥 손바닥만한 네 주권만 챙기고 우리끼리 할 테니까 너는 개무시. 빠져라. 개무시.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야 지금. 한반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엉아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빠져. 따라오든지 말든지. 안 따라올라면 너만 손해 보는 거야. 이렇게 되는 죽고 겁니다. 싶으면 거기 있든가 이런 예. 거잖아 지금.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패권국, 일본은 지도국, 한국은 이제 팔로워죠, 팔로워. 네, 이렇게 되고 이것만 해도 성질나 죽겠는데 네. 이제 중국까지 개무시를 하니까 네. 도대체 이 설 자리가 어딥니까 여기가 도대체가. 그러지 않아도 탄저균도 있고 뭐 해서 보면은 거기에다가 굉장히 개 무시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이게 그 중국 우리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먼저 꺼냈잖아요. 우리가 꺼내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꺼내가지고 정치쟁점화하고 네. 정치쟁점화하면서 계속 이게 중국 내부에서 발언 수위가 점점 높여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장윤선 기자가 선배가 쓰러지기 전에도 사드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변한 두 게 달이 없어. 넘게 흘렀는데 사드 이야기 계속 사드예요. 앞으로 더 커져. 이놈의 사드. 그러니까 거의 지겹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이걸 보세요. 네. 지금 미국이 사드에 대해서 압박을 넣는 거는 한국 정부가 쓰리노 정책을 표방했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그렇죠. 쓰리노란 건 다 아실 겁니다. 미국으로부터 협의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계획도 없다. 네. 결정도 안 했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미국은 한국이 요청해서 배치를 해주는 수순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한국이 사드 배치를 요청해서 협의를 해주는 이걸 우선 바라는데 한국은 미국에서 요청이 없었다고 둘러댄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남녀가 결혼을 해야 돼, 그지? 여자는 남자가 왜 청혼 안 하지? 또 뭐야? 남자는 왜 여자가 왜 로보콜 안 하지? 이런 동맹 관계로 지금 한미가 이 사드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저렇게 분위기 띄우고 난리냐? 쓰리노라는데 빨리 요청해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요청해라. 한국 정부가 요청해라. 근데 우리 정부는 뭐 필요한 미국이 협의하십시오. 이 얘기예요. 네. 예, 그런데 왜 그러냐? 먼저 요청하는 놈이 비용을 내야 된다고. 이거는 필요자 원칙이라 그래서 먼저 그걸 필요로 하는 이런 어떤 당사자가 비용을 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미 동맹도 바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은 미군이 필요해서 가 있는 거고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한국이 필요해서 돈도 우리가 다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 사드에 대해서도 한미 간에 서로 얄팍한 계산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큰 그림은 뭡니까? 이런 얄팍한 계산을 어느 순간 어떤 방식으로든 초월해 버리면 네. 이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다. 네. 그럼 이거 요청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는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막 형성되고 이제 북한에 대한 공포가 조금만 더 강화되면 예. 이건 나옵니다. 지금 이미 국내 여론은 그런 어떤 맹종주의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 4차 핵실험 해주기만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부채춤 추면서 부채춤 추면서. 정말 걱정이다. 그러니까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 네. 한국의 처지가 얼마나 어려운 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개무시당하죠? 옛날에 이런 안보 대화가 아니라 육자 회담 때는 우리가 주도하고 일본이 우리 눈치를 봤는데 봤어요. 예. 장윤선의 팟짱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9.19 공동성명 당시에 2008년 2005년이죠. 2005년 9.19 공동성명 당시에 제가 그때 베이징에서 취재를 했었거든요. 출세했네. 네, 그때 출세했죠. 그때 출세해가지고 야후닷컴에 제 얼굴 기사도 나왔어요. 아 그래? 임신부 여기자가 취재한다고 사진 막 찍고 있었거든요. 해외 김계관이 토픽이구나. 해외 토픽으로 나왔었어요. 진짜 그 김계관이 지나가는 걸 제가 공항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배가 상당히 나왔었어요. 임신한 여기자. 김계관 저러니까 한국 병나지. 기자가 저게 정상인이야? 그랬어요. 여튼 이거는 이 얘기를 왜 했지? 여튼 지금 감이 떨어져가지고 9.19 헛소리를 9.19 공동성명. 공동성명. 9.19 공동성명 때 그때 그 일본 기자들이요. 일본 기자들은 그 한국 기자들하고 달라요. 일본 정부에 굉장히 밀착돼 있죠. 밀착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기자들이 어떤 기사를 쓰는지 특히 외교부에서 어떤 브리핑을 하는지 굉장히 듣고 싶어해요. 그래가지고 브리핑에서 일본 기자 우리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안 나가고 버텨요. 그러면 외교부 이제 대변인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자, 이제 해외 언론 나가세요. 문 잠그고 한국 기자들 대상으로 백브리핑을 다시 했어요. 우리도 그때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육자 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민감한.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그 회담이었고 특히 동북아 정세 네. 다자간 평화 체제를 어떻게 확립하느냐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때 한국 정부가 굉장히 잘했다고요. 근데 뭐냐 지금? 안 나갔구나 일본 기자가. 버텼나? 자, 원래 김영삼 정부 시절에 4자 회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 러시아가 하도 궁시렁궁시렁거려서 끼워줬죠. 끼워준 거야. 맞아. 그게 육자 끼워준 회담이라고요. 거야. 네.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주도하고 따라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지들이 지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받아. 이게 분쟁의 질서로 가니까 이렇게 바뀌네. 평화의 질서로 가면 우리가 주도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걱정인 게 일본이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과 러시아가 육자회담 때도 늘 태도가 불분명하고 막 이상했어요. 쟁점도 아닌 쟁점. 일본인 납치 문제 어떻게? 이거 중요한 쟁점도 아닌데 왜 지금 그걸 끌고 와서 그래? 그래서 막 일본 욕 먹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말씀하신 대로 분쟁의 질서가 딱 확립이 되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우리를 지도하는. 예, 우리 학생인가요? 우리? 학생 됐어? 아니 학생보다도 못하죠. 그러니까 어느 날 보십시오. 이번 샹그릴라 대화도 그렇고 네. 뭐 과거사 문제도 그렇고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 동맹의 위계 서열이 생긴 겁니다. 네. 미국이 1등 국가고 거기에 밑에 부도목 같이 붙어 있는 일본이 2등 국가고 네. 한국은 저 뒤에 있는 3등 국가예요. 학급에서 아예 서열이 정해졌어요. 성적 순대로. 그다음에 북한은 왕따 국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열이 정해지니까 네. 일본이 과거사로 이제 한국에 사과할 수가 없어요. 우리보다 못한 애한테 어떻게 가서 굽실거려. 다른 3등인데. 학급이나 이런 데 가선 돼. 모르는 데니까. 네. 뭐 유럽이나 동남아나 이런 데 가서는 한다고. 돈도 많고. 그런데 같은 학급 내에서 어떻게 한국에 사과를 해. 일본은 앞으로 사과하고 싶어도 한국에 못해요. 이젠 자기네 주도국이고 한국도 좀 버릇 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과를 합니까? 진정성을 어떻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거는 말이지. 옛날 기억나실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4자 회담하던 시절에 일본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일본 꼼짝 못했어요. 여기에 대해 한마디 항의도 못했고 그다음에 6자 회담할 때 노무현 대통령 뭐라 그랬나. 동아시아 동북아에서 다자간 안보 질서 평화 공존의 시대로 가겠다. 네. 그러나 가는 중간에도 일본하고 단기적 긴장은 감수해버리겠다. 맞아요. 네. 참 당당하다. 네. 일본 꼼짝 못했어요. 그런데 단 일본 내에도 평화의 본성이 있다. 전쟁의 본성이 있지만 평화의 본성이 있다. 언젠가 그 평화의 본성이 일깨워지는 날을 기다려서 그때 가서 손잡고 같이 가겠다. 이렇게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정치인데. 그러면은 동아시아 동북아 정세를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는 우리가 주도했어요? 주도 당했어요? 주도했죠. 네. 지금은 주도합니까? 주도 당합니까? 아니 이 뻔한 답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어떤 그 북한이 무서워지니까 대외 외교의 모든 명분이 다 잠식됐어요. 그래서 샹그릴라 대화에서 이번에 보면은 한국한테 전부 불리한 아젠다 아닙니까? 네. 사드 문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
뭔 문제 보십시오. 이 안보 대화에서 우리가 주도하는 아젠다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궁시렁궁시렁 하니까 일본이 개무시해 버리네. 중국이 그러네. 아니 이런 안보 대화 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한민구 장관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의 국익과 안보 이익을 고려해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라고 기자들은 쓰고 있는데 아니 뭔가요? 그 말 그의 정체는 뭔가요? 그 말마저 안 하면 저건 위기감의 표현에 역설적으로 저렇게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끄럽다. 역설적으로 네. 지금까지 한민구 장관은 저렇게 저 말도 최근부터 나오는 그 어조고 네. 원래 올해 이제 초에 국회에서 사드 문제가 나올 땐 전략적 모호성. 네, 그러니까 스트래티직 에비규어티. 발음 조금 에비규어티. 요즘 낮아지고 있어. 창수형 영국 갔다 오면 조금 좀 더 좋아질 거야. 영국식 발음을 알고 영어 더 쓰겠는데. 나는 다음 달에 파리 가니까 더 진짜? 부드러운 또이 불란서풍의 잉글리시를 들으시. 그러니까 혀를 와인에 푹 적셨다 오면은 보들보들해져. 발음이 좋아가지고 맛도 보르도 와인 모아젤 잡수고 이렇게. 오셔. 보르도 잡수고 오셔. 뭔 얘기하다 이 얘기했나? 그러니까 하여간 한민구 장관이 이렇게 주도적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그 판단한다고. 스트래티직 에비규어티 즉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네. 전략적 모호성은 스스로 얘기하면 모호해서 그 말의 효과는 사라지지만 하여간 그렇게 얘기한 건 전략적 모호성이란 말의 뜻을 이상하게 적용한 겁니다. 전략적 모호성은 전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걸 모호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박근혜 정부가 모호한 건 전략이 없어서였어요. 그러니까요. 결국 모호성이라는 결과물은 똑같지.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주변의 의구심을 자꾸 샀단 근데 말입니다. 다르지. 전략이 있는데 모호한 거랑 전략이 없어서 모호한 거는 하늘과 땅 차이죠. 보여. 그 모호하지. 그러니까 안 모호해. 내가 이제 미팅을 했어. 네. 그런데 저 여학생이 나를 좋아하지 안 하는지 모호하잖아. 네. 이게 사람의 애간장을 녹이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내가 그 상대방의 애간장을 녹이는 건 나의 매우 중요한 전략인 거야. 왜냐? 그쵸. 내가 그렇게 애간장이 높음으로써 나는 갑이 될 수 없는 거야. 나는 을로서 발발 기어야 되는 거고 앞으로 돈 많이 들어가. 돈 많이 사랑은 명품 가방을 타고 다녀.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맞아. 그런데 조금 수가 읽혀. 읽히는 상대방이. 읽히면은 예측 가능한 관계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럴 땐 명품 가방을 안 안 사도 써도 돼. 돼. 그래서 돈이 조금 들어. 네. 그래서 이 전략적 모호성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을 많이 들이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러브콜 보내라는 그렇죠. 겁니다. 이래고 내가 선택권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의 위상이 더 좋아져야 돼. 사태를 더 주도해야 돼. 그런데 그것의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면 차라리 모호하게 하지 말고 네. 너 싫어 좋아. 분명히 하는 게 좋아요. 이때 가서는. 어차피 나중에 가가지고 싸댕이 맞고 나쁜 소리 들을 거 빨리 밝히는 게 나아. 그렇죠. 내가 그렇게 예쁜 거 아니거든. 그렇다면 내 인물 내 수준은 내가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속 가능한 명료한 정책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 중간쯤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근데 이게 참 이렇게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말씀하신 대로 명품 가방에 준하는 국방비가 엄청나게 소요가 되고요. 그건 결국 우리 국민들 등골 빼먹는 전략이. 그러니까 사랑은 명품 가방을 타고 오고 안보는 사드를 타고 온다 이 얘기요. 내 얘기는 제일 비싼 무기만 타고 온다 이 얘기요. 내가. 비싼 무기를 타고 와. 비싼 이 참 무기. 걱정이네. 근데 지금 보면 미국 정부가 이미 내부적으로는 사드 한반도 배치 이미 논의에 착수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떤 거예요? 뻥이에요. 개뻥이야? 개뻥이야. 그러니까 자 우선 사드 생산이 원활하게 되는지 네. 이 부분에 확인이 필요한데 네.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사드가 성공한 무기 체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전직 로버트 게이트 미 전 국방장관은 저거 실패한 무기다. 예산 다 깎어. 이랬던 데가 2009년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것의 군산복합체가 원한을 가졌던 겁니다. 이제 한을 풀겠다는 거예요. 기술적 진보? 우리 조선일보 빼놓고 저기 기술적 진보 이뤘다고 얘기하는 미국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로키드 어떻게 그렇게 마틴 그런 사람들을 찾아낼까? 어, 참 남들은 못 찾는 네. 거를 용케도 잘 찾아. 저기 뭐냐 지가 보지도 않았으면서 진보했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보도를 통해 가지고 북한에 메시지를 주려고 기사 그냥 가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는 배치가 조선일보 열심히 보는 된다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사거리 주려고 저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저기 실체 확인이 안 된 겁니다. 우리 지금 사드에 대해 아느냐 모릅니다. 네. 예. 예, 기술적 진보 증거 있으면 가져와 보라 그래. 우리 국방부에도 아직 자료 하나 안 줬어요. 네. 예, 이러면서 개뻥입니다 이거. 여러분 뻥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어차피 마세요. 빨리 배치 못해요. 어차피 네. 배치하고 싶어도 그럼 왜 그러느냐? 자존심 싸움이에요. 있는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 자존심 싸움입니다. 그러면 뻥카. 죠 밀리지 않으려고. 네. 여기서 밀리면은 나중에 진짜 압박 들어온다. 이 계산으로 미중이 지금 싸우는 거고 중국도 네. 배치도 안 된 사드가 자기네 베이징 공격하는 무기 아니라는 거 잘 알아요. 중국도. 잘 알합니다. 네. 예, 그런데 왜 저러겠어? 그런데 저기서 밀리면은 진짜 압박이 들어온다. 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똥폼 잡는 거란 말이죠. 지금 저기 한반도 안보 문제는 다 그래요. 뽀샵 전쟁이라고 네. 보면 돼. 뽀샵 전쟁. 왜 뽀샵 전쟁이냐? 우선 북한이 이런 빌미를 먼저 준 건 사실입니다. 작년 3월에 노동 미사일 발사 시험, 올해 5월에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 시험, 네. 두 번의 미사일 사기극을 북한이 저지릅니다. 네. 이게 사기극인 이유가 뭐냐? 네. 북한이 서방 세계의 중요 사진에 대해 가지고 원판으로 네. 아주 선명한 고화질 원판 사진을 여태까지 서방에 대량으로 공급해 왔어요. 네. 그래서 요즘 북한이 참 친절해졌다는 느낌을 안 받아요? 사진 영상에 관한 한. 그런데 유독 그 이번에 잠수함 발사 미사일 시험에 대해서만 PDF에 떠 있는 노동신문 사진을 오려 붙이기 해서 따붙이기. 이것만 공개했습니다. 그것도 석 장을. 세 장만. 그러니까 미국에서 요거 가짜다 그랬어요. 네, 가짜다. 바지선에서 했다. 그때 우리 조선일보는 진짜라고 하고 있었고, 네. 난리 났었죠. 박근혜 대통령은 이거 진짜를 기정사실화해서 이미 안보관계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기 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네. 미국에서 가만히 보면 이거 가짜거든. 네. 그래서 가짜라고 미 합참 차장이 나와서 네. 5월 27일 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성질 나잖아. 네. 네. 그래서 진짜 안 맞거든, 되겠어. 지금. 진짜 맞거든. 이래서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네. 근데 이 동영상이 28일 날 공개가 됐는데 제가 보니까 네. 분명히 수중에서 미사일이 튀어나오는 건 맞는데 그게 어디서 발사했는지가 안 나와. 그럼 안 그 되지. 잠수함인지 뭔지 네. 보이지가 않아. 그냥 지나가는 것만 보여. 네. 그런 다음에 수면 위로 올라와. 네. 그런 다음에 무언가 섬광이 일어나서 번쩍하고 가는데 네. 그 주변으로 구름이 쫙 퍼지면서 네. 튀어오를 때와 섬광이 있을 때가 아주 두 화면이 쫙 나눠져. 붙였네. 딴 거를. 합성. 편집했네. 그다음에 화질이 떨어져. 그러면은 네. 북한이 진짜 이걸 공개하고 싶으면 네. 원판 사진과 정밀한 그 모든 풀 그 영상을 네. 하지. 네. 2분 40초 중에 뒤에 10몇 초 나와. 그것도 화질 떨어지는 거로. 네. 그러면은 요건 뭐냐면 요렇게 던져보자. 믿느냐 아니냐. 이거니까 이게 이렇게 돼서 뽀샵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 애매함에 북한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네. 진짜인지 조작인지 애매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북한의 전략 그 자체라는 거예요. 북한도 전략적 모호성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모호성이 있는 건데 이건 네. 전략이 있는 모호성이고 아. 박근혜 모호성은 전략이 전략이 없는 없는 모호성이지. 그 차이는 다른데 모호하다는 네. 결과물은 똑같은 거죠. 어. 예. 그런데 이렇게 되나놓으면 그 남한의 여론이 갈라져요. 자, 노동 미사일에 대비해야 된다는 언필칭 사드파가 이제. 사드파.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유승민 원내대표부터 네. 사드파. 네. 그런데 SLBM이 잠수함 미사일이 나오니까 조선일보 논조가 슬쩍 바뀌어. 사드도 이제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킬체인으로 다시 가. 다시 가야 된다. 이건 수중 킬체인을 도입해야 된다. 사드는 안 돼. 킬체인으로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공군 참모총장 출신들은 사드를 열광하고 해군 참모총장 출신들은 수중 킬체인을 열광한다고. 네. 왜? 자기 군대 예산 올라가거든. 올라가니까. 그런데 제3의 핵무장파가 생겨난 거야. 사드 킬체인 니들 장난하지 마라. 그렇게 북한에 끌려가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
사드고 킬체인이고 다 폐기하고 NPT 탈퇴 선언하고 핵무장으로 이제는 가자. 핵무장으로 가자. 아. 야, 국민 투표 들어가자. 이렇게 하는 게 장엄하네요. 이제 3파전. 3파전이죠. 이렇게 다 지금 안보 전략이 분화돼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매우 즐거운 현상입니다. 한반도에 아니 한국에 매우 즐거운 네. 현상이에요. 왜냐? 이렇게 여러 갈래 군사 전략이 분화돼 가지고 각자 선동을 해버리면은 진짜 전쟁이 났을 때 무엇이 결정적 작전, 즉 디사이시브 오퍼레이션인지 몰라. 네. 그 파리 빨리 갔다 오셔야겠다. 발음이 약간 혀를 풀어야 돼. 와인에 좀 담그고 오셔야 담궈야 될 것 되겠다. 같아요. 네, 담궈야 여하튼, 돼. 예, 예. 그러면은 한국이 자원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군사 전략에 그렇죠.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치고 빠지고 하는 건데 이러다가 군사 전략이 다시 여론이 통일되고 모아지잖아. 네. 그럼 북한은 또 뽀샵 전쟁을 해야 되는 거야. 예컨대 다음에 나올 게 있어요. 뭔가요? 원자력 잠수함 건조한다 그러겠죠. 왜냐 미사일을 보여줬음 그 미사일을 발사하는 플랫폼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예. 이래야 얘기가 완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수중 킬체일판을 북한은 더 키워야 될 입장이라고. 사드에 또 너무 집중하면은 네. 이거 조금 그렇잖아. 네. 그래서 분산시켜야 해야 돼. 그러면은 저기 그걸 슬쩍 보여주다가 또 뭐 효과가 없다? 이제는 원자탄도 안 무서워한다? 그럼 수소폭탄 개발한다고 까는 거지. 그 이미 핵 융합 연구한다고 북한이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예. 수소폭탄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게 인간의 상상을 넘어서는 너무나 위력이 커가지고 미국 소련이 개발하다가 야 이거는 이건 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미소가 자발적으로 상대방과 관계없이 사실 원자폭탄도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보다 1000배, 10,000배 강력한 걸 이미 원자탄을 우리가 존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예, 수백 배만 더 위력적인 건 널려 있는 것이고, 근데 수소폭탄은 그것의 또 100배, 1000배란 말이야. 참 이게 경각에 달려 있네. 나의 그러면은 목숨이. 저기 북한은 이러면 돼. 수소폭탄을 만들어. 네. 그래 가지고 나 어디 안 쏴. 그냥 여기서 수소폭탄 터트릴 터트릴 거야. 거야. 그러면 다 다 죽는 멸망이야. 거야. 이런 식의 전략으로 나오면 어떡할 것이야. 아니 이런 북한의 겁박에 계속 끌려다니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이거 말고도 많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그런가 하면은 미국도 한 뻥 하는 거지. 네. 지금 사드가 저게 다 뻥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또 우리 킬체인 이것도 뻥이에요. 사실은 25분 만에 어떻게 징후를 파악하고 사전 요격을 합니까? 한국형 MD를 어떻게 8년 만에 합니까? 게임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국제 정치는 뻥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저기 이 국제 정치라는 것은 하나의 말과 뻥, 이미지로 하는 겁니다. 이게 국제 질서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뽀샵 전쟁이 돼야 되는 것이지 원판 사진 전쟁을 하면 난리 이게 나는 재미가 거고. 있어 없어? 없죠. 없는 거예요. 네. 이거는 디지털 카메라 중에 해상도 제일 떨어지는 거. 옛날 똑딱이 똑딱이. 그거를 띄워가지고 네. 원판이 아닌 캡처한 사진 정도의 네. 서비스만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면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한반도에서 특히 이제 우리 한반도 남단에 살고 있는 한국 정부가 어찌됐든 이 상황에서 국민적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안보 전략을 어떻게 짤 거냐. 이 고민은 하지 않은 채 북한에 끌려다녀, 미국에 끌려다녀, 일본에 끌려다녀, 중국에도 끌려다녀야 돼. 사방팔방 끌려다니는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다 보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은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할 수 없고 주변 강대국 정치에 이제 흡수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사실 일본은 이제 기가 살아가지고 한국은 안중에도 없어요. 네. 그다음에 미국은 한국 정부에 엄연한 주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드를 영구 배치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아니 영구라는 말은 영구 없다 영구 없어 영구는 없는 거야. 이건 국제 정치에 사전에 없는 용어입니다. 외국에 뭘 영구 주둔한다 영구 배치한다 이런 반주권적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그냥
동네 똥개 취급하는 거야. 그럼 예전에 구한말 정말 그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 국토에서 싸우고 네. 러시아, 일본이 싸우고 뭐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그거에 사람들이 저 비율 많이 하는데 네. 자 청일 전쟁이나 러일 전쟁의 명분은 뭡니까? 조선이 독립국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명분이었어요. 그랬죠. 자 일본이 쳐들어온 건 뭡니까? 텐진 조약에 의해서 네. 한반도에서 그 사태가 일어나면 청일 양국군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처리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청나라가 들어오면서 일본에 통보를 해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이 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일본이 가만히 보니까 청나라를 가 조선을 속국으로 만들라 그러거든. 그래서 그거 안 된다. 조선 독립국이다. 이러다가 싸우다가 그러니까. 조선이 독립국이라고 얘기하면서 조선에서 이 하여간 그 개 돼지들이 엉켜붙어 가지고 싸우는데 조선 민중만 네. 저기 피박 아주 난 거죠. 피박 난 거죠. 자 러일 전쟁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선은 독립국으로 인정해라. 또 저 쿠릴 열도에서 러시아하고 일본이 부딪힌 건 뭡니까? 거기 저기 니네 땅 아니다. 독립국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독립국이라 그럼 됐지. 간섭 안 했으면 됐지. 그걸 인정하라고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독립국이에요. 미국이나 일본의 속국 아닙니다. 네. 다 우리 동의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주권을 개무시한다. 뭘 어쩐다. 이러면서 이제 저렇게 막말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아니 한국 정부하고 아무 협의도 없이 니네 독립국이니까 니들 마음대로 떠들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떠들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놔놓으면 탄저균도 저것이 들어온 게 우연입니까? 저게 솔직히 얘기해서. 장윤선의 팟짱. 진짜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 얘기하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탄저균 얘기는 진짜 심각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건 정말- 나중에 할 얘기가 예, 많은데 자세히 내가 얘기 못 드리고. 우선 근데 저는 아까 우리가 사드파, 킬체인파, 핵무장파 3파전에서 3파전. 핵무장파의 경우에 심각한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최근에 조선일보 양상훈 논설위원 논설위원. 칼럼 예. 보면 한국 안보 전략의 목표는 핵을 가진 북한과 공포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최상의 안보 전략이다. 그러니까 공포의 균형을 이룬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건 냉전 시대의 유산인데 그 미소가 상대방을 절멸할 수 있는 어떤 핵무기를 다 같이 증강을 하게 되다 보니까 네. 상대에 대한 어떤 선제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보복으로 자기도 멸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절대 무기라는 핵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어떤 상호 확증 파괴라고도 합니다. 네. 내가 상대방을 때리면 나도 확실히 죽는다. 이걸 상호 확증 파괴라고 하는 건데 이 상태를 공포의 균형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 평화가 유지되어 왔던 냉전식 담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공포가 균형을 이룬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 북한 핵에 대한 공포는 우리 핵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주장한 겁니다. 양상원 씨는. 네. 그래서 이제 핵무장파가 최근에 와서는 사드파나 킬체인파를 압도하고 있어요. 왜? 유력 언론에 이제 그 사람들 실론이 집중적으로 실리니까. 네. 조갑재 씨가 TV조선에 자주 나오는 자주 것도 나오죠. 같은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공포의 균형이라는 건 공포의 상호 거래가 성립돼야 되는 겁니다. 자, 북한이 핵을 통해서 남측을 협박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북한을 징벌할 수단이 없다? 그래서 공포의 불균형이다? 이랬을 때 우리나라 안보주의자들은 굉장히 자존감에 상처를 입습니다. 나는 협박당하는데 나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 자기 확신이 붕괴되면서 심각한 열등감 내지는 어떤 열패감에 휩싸이면서 자존감에 상처를 입어요. 그러면은 존재하는 무기든 아니든 상관없어. 사드든 킬체인이든 이걸로라도 북한을 압박해서 똑같은 공포를 맛보게 해줘야 돼. 그런데 사드나 킬체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 네. 그렇다면은 핵무장이라도 가야지. 이게 얼마나 비이성적인 선택인가는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선은 공포의 균형 그 자체가 안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안보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를 목표로 하는 게 안보인데 이걸 못한다 이러면은 우리가 지금 미국에 뺨 맞고 일본에 개무시당하고 중국으로부터 깔보고 다닌다는 열패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럼 보수 세력도 똑같은 거예요. 이 주도권을 가지려면 핵무장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핵무장파가 이제 물론 주류 언론에 그렇게 나와서 뭐 이렇게 그 담론 설파를 한다 하더라도 그 현실 가능성은 매우 낮은 거 아닙니까? 매우 낮죠. 매우 낮은 그 갭이 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자존감에 상처를 입어서 결국에 와서 더 극단적 주장으로 몰려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네. 물론 이분들이라고 해서 이게 금명간에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믿지는 않으나 이것마저 얘기를 못하고 압박을 못한다면 네. 결국은 북한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이 사람들의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이 사실은 큰데 그러지만은 어떤 그 상처 입은 자존감을 과연 무엇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자중질환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매우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한테 공포를 강요하는 것 중에 상당수가 뻥이기 때문에 네. 그 공포에 질리지 않아버리면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 물론 저도 북한 핵무기 무섭습니다. 언젠가는 실전 배치되겠죠. 그것이 공포스럽지 않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막 그 뿌려대는 저 공포는 아니라고. 네. 그런 거는 알고 보니 뻥이다. 예. 이렇게 해도 돼요. 네. 그거는 저는 진보 언론인 한겨레나 경향도 북한 핵 알고 보니 뻥 이런 식의 하면 북한 오히려 어떤 좀 조롱받는다는 느낌을 네. 당할지도 모르겠지만 예. 그러나 지금 오늘날 진보 언론이 두 가지 얘기를 다 못한다는 데서 지금 우리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 북한 핵 무섭다 이 얘기도 안 해. 네. 그냥 대화로 풀어야 된다고만 얘기를 해. 그렇죠. 그런가 하면 북한 핵 안 무섭다는 얘기도 못 해. 북한 핵 현실화되려면 아직 멀었다. 네. 시간이 있다. 이런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보 언론의 좌표를 못 찾는 대목인데 보수 언론은 더 못 참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새로 세게 만들어서 질르는구나. 이렇게 자기 자존감을 네. 세우겠다는 것이 바로 그 최근에 비현실적인 예. 비현실적이어야 더 비이성적이고 그런 비이성적인 걸 오히려 북한에 보여줘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야. 예. 네, 우리의 종교처럼. 비이성적인 요인이 상대방한테 공포를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박정호 기자 네. 기획 하나 하시죠. 북한 핵 이것이 뻥이다. 북한 핵 뻥. 아유, 제목이 좋네요. 어때요? 북한 핵 뻥. 다 뻥이야 그러니까 지금 뻥이 하나 사다 먹을까? 아니 냉전이 붕괴된 게 레이건 대통령하고 고르바초프 시절에 붕괴가 됐는데 네. 그 시절에 전략 방위구상 스타워즈라고 요번은 조금 발음 괜찮네. 스타워즈. 우주에서 별들의 전쟁이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이걸로 논쟁이 붙다가 합의가 깨지고 얼마 후에 냉전이 붕괴된 거 아닙니까? 그 스타워즈 아직도 존재하지도 않아요. 존재하지도 않는 걸로 담론만 갖고 국제 질서가 변한 겁니다. 지금 동유럽의 우크라이나 사태 네. 이것도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은 동유럽의 미국의 미사일 방어 구상만 가지고도 그것이 국제 정세를 바꿨고 그게 오늘날 크림반도 합병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국제 정치 이 안보라는 영역에서 우리가 조금 중요한 것은 저 말의 진정성, 현실성, 객관성을 검증해줄 국제 기구가 없잖아. 네. 북한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개발했다면 한 것이요. 그렇죠. 노동 미사일을 한국에 쏜다면 쏘는 것이요. 쟤들이 그런 것이요. 북한이 그렇게 얘기한 걸 조선일보가 받아 적은 걸로 이미 이미지는 다 끝난 것입니다. 네. 그럼 어떤 국제기구에 우리가 형사재판소 같은 데 가가지고 저 북한의 주장이 사실인지 재판해 주십시오. 국제정치는 그게 없잖아요. 네. 국내 정치에는 그런 게 있다고. 언론중재위원회도 있습니다. 뭐 있다고. 네. 근데 국제정치는 그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말이 움직이는 요인이 이런 무정부 상황에서는 더 강화될 거 아닙니까? 네. 또 이것에 기생하는 기득권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다 뻥이라니까. 그럼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그런 데서 공포에 쉽게 질리지 않는 뻥에 속지 말자. 네. 두려움에 의연함이- 빠지지 말자. 네. 네. 그게 민주시민의 가장 큰 권리.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근데 이거는 실존한 뻥이 아닌 것 같아. 탄저균.
한 적이 없죠. 네,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살아있대. 그러니까 상계 설쳐 지금. 죽음. 아니 근데 지금 저는 이게 처음 알았어요. 한국의 생화학 분석실을 그러니까요. 2년 전에 만들었다고요? 네. 근데 우리 이거 몰랐잖아. 알았어요? 아셨어요? 군사 그러니까. 전문가니까 알았을 수도 있겠다. 알고도 우리한테 얘기 안 해줬지. 우리한테 얘기해 주셨어야죠. 어? 우리가 공포에 젖을까봐. 아니 나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거의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심정으로. 박근혜 대통령보단 내가 낫지. 아니 솔직히. 네. 박근혜 대통령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네. 재임 기간 중 군부대 위임은 딱 한 번 했어. 그래요? 안 가. 그가 군복 입으신 건 난 여러 번 본 것 같은데 한 번밖에 안 갔어요. 후보 대선 때만 갔지. 후보 때 갔나? 네, 갔었고요. 옛날 노무현 대통령 그냥 맨날 다녔거든. 그러니까요. 왜 저렇게 군대 안 가지? 그리고 군대 질타하는 얘기만 하잖아요. 네. 뭐 방산비리, 병영 그렇죠. 문화, 네. 아니 근데 군대 사고도 많았어요 그동안 사실. 사고도 많았고 네. 아주 군대를 흑살이 껍데기로 봐요. 비풍초 군대야. 비포장.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전문 용어. 맨날 안보 그렇게 하면서. 나 참. 하여간 말로 하는 안보죠. 이번에 거기에다 병역 면제자 총리를 임명하신 것도 아주 두드러기? 만성 두드러기. 군대 가면 낫는 병이에요. 그래요? 그거 그 고3 수험생 애들 걸리잖아. 진짜요? 그러면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이거든. 그다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게 그게 저 두드러기가 되는 거는 그때는 스트레스가 작용한 네. 체질적인 것 플러스 스트레스인데 군대 가서 공부하지 말고 열심히 땀 흘리잖아. 네. 싹 나. 진짜. 고등학교 때 걸리던 애들 대학 가면 낫는다고. 스트레스가 없어지거나 이러면은 그러면은 그 두드러기 낫고 싶으면 군대 가면 돼. 그 360만 명 그 시절에 360만 명이 면제를 됐는데 그 중에 4명이 그 질환이었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황교안 총리 후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아침에. 그래서 우리나라 두드러기의 역사를 바꿔놓으신 분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우리나라 두드러기 역사가 황교안 총리 후보로 다시 태어났어. 그 정도로 면제받을 두드러기라면 이건 비정상성이 강하다는 건데 딱 면제받고 1년 만에 사법고시 합격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공부는 되는데 군대는 못 가는 두드러기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다면 그건 낫다는 얘기거든. 낫다. 네. 면제받고 나서는 낫다는 얘기인데 네. 왜 낫을까? 그러니까 군대 간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두드러기가 걸렸다가 군대가 면제되니까 그 스트레스가 없어지니 병이 싹 난 거야. 이렇게 된 거지 사연이. 다른 추론이 가능하질 않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그 건강기록부를 어디에도 제출한 적이 없대요. 그 두드러기 이후에. 왜 안 내? 그것도 3번 연기해서 그러니까. 이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유승준은 안 된다고 난리인데 황교안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 유승준이 안 되면 황교안도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괘씸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꼭 군대 안 갈 만큼만 아파. 그거 참 특이하죠. 이 보수 세력의 병은 참 특이해. 죽지 않고 군대 안 가거나 지지율 높이는 병이라고 다 이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해외 가서 병 났잖아. 벌어오라는 돈은 안 벌어오고 바이러스만 잔뜩 수입해 가지고 와서 두통 복통 그다음에 인후염 거의 이제 장윤선 수준으로 앓은 거 아니야, 그지? 그러고 나와가지고 병가 가야 돼. 그러고 나서 병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니까 두 여자의 공통점은 지지율이 올랐다는 거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8% 올랐어.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카카 지지율 8% 올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별로 아파야겠다. 나 누워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지율 더 오릅니다. 이랬던 거 아니야, 그지? 반면에 야당은 연초부터 쎄 빠지게 고생하고 나니까 선거 개판되고 지지율 한 10% 떨어지고 그래고도 당 이상해진 거 아니야, 그지? 문재인 대표 지지율이 더 빠졌더라고요. 더 빠졌죠. 김무성이 더 높아요. 더 높아졌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남자들은 꼭 군대 안 갈 만큼만 아프기 때문에 면제받는 즉시 낫잖아. 대통령은 꼭 그 정도만 아파서 지지율 8% 올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병을 알아도 이런 병들을 알아야지. 근데 이게 탄저균은 그건 죽는 거야. 그건 그냥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병가로 날 수 있나? 그건 골로 가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탄저균 백신을 만들려는 겁니다. 주한미군은. 그거 왜 한국에서 지금. 만들어? 북한 자, 때문에? 이걸 보세요. 이게 어떤 인식론인데 네. 우리가 지금 북한 핵이 무섭다. 핵을 가진 북한하고 어떻게 협상을 하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핵이 아니었던 시절에도 북한은 항상 무섭다 그랬어요. 네. 옛날에는 북한 특수부대 무섭다. 서울에 몇만 명 떨군댄다. 있었죠. 그다음에 얼마 있다가는 생화학 무기라 그런 겁니다. 네. 그때 탄저균이에요. 이때 북한 핵이 나오기 전에는 이게 제일 무섭다 그런 거예요. 이게 90년대 후반이라고. 네. 그래가지고 그 주한미군의 그 탄저균 백신을 전 장병과 가족들과 군속들한테 공급했던 겁니다. 근데 한국군은 공급을 안 해줬죠. 네. 백신 값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나중에 탄저균 문제가 진짜 현실화되면 네. 우리 60만 장병한테 탄저균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미국에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금액이 어느 그 가늠하기도 어려운 정도의 수준의 돈을 내야 된다는 상당히 거죠.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종속되거든요. 이때 탄저균 위협을 미국이 엄청나게 이게 아주 심각한 현실적인 위협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걸 부각을 시켰던 겁니다. 네. 그런데 그 후에 북한 핵 문제가 나오니까 이건 또 쑥 들어간 거라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유행이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유행에 지금, 따라서 위협이 달라지니까. 지금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말들 많으신데 핵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난한 나라의 핵무기라는 생화학 무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어떤 인식은 로마의 검투사 같은 입장이죠. 네.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이겨도 노예 신세를 면치 못하고 지면 죽어야 되는 이게 지금 북한에다가 강요하는 하나의 프레임이에요. 핵 아니라도 상관없어. 그래도 넌 무섭게 마찬가지. 그래도 너는 어차피 저 왕따 신세 못 면하. 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 프레임에는 뭐 우리 야당도 갇혀 있고 북한도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저기 뭐냐 항상 북한은 무서웠지. 네. 뭐 핵을 가진 상대와 어떻게 핵 아니면 그럼 할 거냐고. 아니 근데 저는 이 마찬가지예요. 점이 궁금해요. 그 미군이 해외에 생화학 분석실을 만든 건 한국이 유일하다. 글쎄요. 그런 오늘 거예요? 신문에 뭐 11개국에 보냈다고 돼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 생화학전이라는 거는 북한이 이런 어떤 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일단 네.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시라니까 이제 핵 문제 심심해지면 저 문제 또 나온다니까요. 네. 예, 이건 아마 더 공포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사실 일반 그 주부들 사이에서도 야 이거 탄저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메르스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탄저균까지 이거 미치겠다 진짜 막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한국에서 애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 혹시 잘못 어디 세고 이래가지고 문제 생기는 거 어떡하냐 이거 막을 수도 없고 이 굉장히 불안한. 근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거 얘기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애 키우고 이 땅에서 사는 엄마들 아빠들 굉장히 불안한 요소를 만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이 없어. 아니 지금 미국도 사과를 하는데 네, 말만 사과. 우리 정부가 네. 지금까지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괴담을 뭐 비판하면 지적하면서 괴담만- 괴담 유포자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허허 그러니까 나 참 이게 참 아니 우선 우리 정부가 발벗고 나서는 모양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 안심을 하지. 가만 있고 미국이 알아서 사과하고 제발 방지. 아 미안해. 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근데 오히려 우리 정부는 가만히 있고. 이게 반미 감정을 부추기는 거를 미국이 겁이 나가지고 저러는데 그렇죠. 한국 정부는 아니 남의 일이에요 남의 일. 아니 이런 근데 나는 법이 이런 어디서? 일 딱 터지면 아니 요만한 것도 다 찾아서 박근혜 대통령 말씀하시잖아요. 어? 꼼꼼하게 다 찾아가지고 그렇죠. 자수 한 땀 한 땀 놓듯이 다 예. 지적을 하신다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큰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셔. 말씀도 없고 아니 국가 안보에 대해서 네. 국가 안전 안보에 대해서 네.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군부대 안 가는 이유가 있다고. 거 가서 말라리아 걸릴까봐. 아 메르스. 군부대 그런 거 말라리아가 아니야? 많아요. 요즘. 아니 그런데도 지금 그 김종대 편집장께서는 계속 러브레터를 띄울 생각이세요? 아니 이제 그만하려고 답장도 진짜? 없고. 답장도 없어요? 여기에다가- 전화 안 와 전화? 문자. 아니, 전화도 안 와. 삐졌어. 카톡. 아니면 고소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없어. 텔레그램도 없고. 없고. 아,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새 프로그램으로 내가 준비를 하려고. 아 그러세요? 예, 예. 예. 근데 저도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 정도 했으면 답장 한번 써줘야 되는데 문자라도 보내야 되는데 답이 없어. 내가 자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마인데. 어? 도대체가 남한 침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그 밑에서 비리 저지르고 문건 세고 지 참모들 관리를 못해서 저렇게 할 때 밖에서 누가 걱정해 줬냐고. 그러니까. 아,
나 말고 있으면은 나와버리네. 네. 이렇게 애틋한 마음으로 그렇게 러브레터를 썼는데 이날 이때까지 글쎄 말이야. 문자 한 줄 없고. 문자도 안 줘놓고 네. 아주 개무시하고 있어요. 아유, 저희 한반도 저희 한국 신세하고 같으시네. 네. 김종대 편집장께서 예? 중국에 개무시당하고 일본에 당하고 미국에 끌려다니고 같은 입장이셔. 그럼 국가가 그러는데 전들 어찌 무사하겠습니까? 국가가 이 모양이고 이러는데 이 처지에서 그럼 혼자만 그냥 잘 살자고? 독야청청할 수 없죠. 예. 우리 저기 한말에 그 자결하는 선비들 못 봤어? 봤어요. 예. 국가가 이 모양인데 무슨 이 네. 비루한 목심을 건질 것이냐 이러면서 그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죽어주시옵소서. 안 죽이면 제가 죽겠습니다. 이러고 나면 그 우리 선비들 아니야. 에. 내가 그 참말. 예,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자, 그럼 왠지 다음 주 그 오늘은 러브레터 안 띄우시는 오늘 안 걸로. 띄워, 이제. 오늘 안 띄워. 삐졌어. 삐졌어. 김종대 편집장 답장 오면 띄워. 박근혜 대통령께 공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답장이 오면 러브레터를 다시 시작하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많이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러브레터 기다리신 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죠. 뭐 전에 뭐 그 맨날 봐서. 시끄럽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요. 내가 똥개야? 그래서 시끄럽다 그래서 네. 그 다음 주부터 어떤 코너가 또 마련이 될지 벌써부터 설레어지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한 시간이 후딱 지나가. 아니 근데 김종대 편집장님 얘기를 듣다 보면 네. 정말 그 국가가 걱정이 돼요. 나라 걱정하게 나라 돼요. 걱정하게 돼요. 나라 걱정하게 만들려고 한 얘기입니다. 아 그래. 오고 가는 나라 걱정, 아. 대한민국 발전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표까지 딱 만들어 주시고 마무리를 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낮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